자고로 여기는 여러분들 그 말 문제는 출제 꽤 했고요. 실기로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동네에 실기로는. 근데 나왔다면 일단 좀 틀리는 동네이거든요. 자, 그래도 일단 해봐야지. 자, 보시죠.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 자,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국공채는 국채와 공채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거액의 자금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그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게 회사면 회사가 회사채라는 걸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거액의 자금을 채권자를 이제 모집해 가지고 끌어모은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우리가 채무증서를 우리가 사채. 근데 이제 국가도 우리가 이제 국익을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한테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국채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면 뭐 지방채, 공채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럼 알겠다. 우리가 국채나 공채는 불가피한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요. 일단 국공채를요. 어쩔 수 없이 사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옛날로 가서 해볼게요. 옛날. 우리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게 많아요? 싼 게 많아요? 토지. 그래서 끝났어, 이미. 기계. 비싼 거, 차. 물론 차도 여러분 비싼 차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차.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여러분들. 건물. 그죠? 비싼 애들 투성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싼 걸 사면은 누가 사는 거예요? 부자, 서민. 부자가 사는 거죠, 부자. 맞죠? 서민들은 먹는 것도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부자니까 너희들이 좀 서민의 삶에 서민들이라든지 국익이나 공익에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유형자산 살 때. 그죠? 그래서 세금을 좀 내게끔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너희들은 부자니까 유형자산 취득할 때 일단 이 유형자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지를 막 3억 주고 사신대요. 3억을 주셨는데 자 아유 3억짜리 토지 사셨으면 꽤 부자시니까 일단 그 국익을 위해서 기여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에 막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따로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왜요? 맞죠? 제가 노력해서 샀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가액 따로 국공채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거 따로 이렇게 금액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요즘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부자는 아니죠. 요즘은.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요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을 차로 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뭐 누가 하나 어느 동네에서 차 한 대 샀다라고 하면 한번 타보면 안 될까? 이렇게 했다면서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차가 지금 부자가 타고 다니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3천만 원짜리를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이 차값이 3천만 원이 아니에요. 차값이 대략 한 2,400만 원이고 거기에 대부분 공채입니다. 국공채가 한 600만 원어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차값은 2,400이고 나라의 공익이나 국익에 기여하시려면 600만 원 따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살 거거든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차는 3천만 원짜리 차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 이제 배웠다. 그럼 가서 나중에 차 살 때 저 안 살 거거든 국공채. 라고 하면은 차를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배웠다고 가서 여러분들 배웠다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우리가 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사게끔 설계되어 있냐? 그럼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기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면 뭔 혜택이 있는데? 혜택이 있어요. 뭐냐면 소유권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국공채를 사야지만 해당 유형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어요. 그럼 얘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취득세나 우리 그랬잖아요. 좋았잖아. 공인중개사 수수료. 맞죠? 법적인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가산했잖아요. 일단 그 논리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보시면, 여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회사가 1월 1일 날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차량을 1,000원, 차량 1,000원을 구입하면서 1,000원에, 차량을 1,000원에 구입을 했대요. 구입을 하면서 만기는, 다고 우리 채권은 만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 미국 뭐 10년물 국채금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보셔서 2년물, 5년 막 물 이렇게 하거든. 그 만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만기는 5년짜리 공채. 그럼 만기가 5년이니까 한 2029년도 말쯤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면 가액인데 이거는 나중에 사채할 때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은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사채든 국채든 공채든 발행하는 곳이 다 채무자라면서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돈을 갚을 거고요. 몇 퍼센트 이자 드릴게요. 약속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사채에서 배우시겠지만 그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사채에서는 만기에 이 금액을 상환하겠어요 라고 기재하는 금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공채면 공공기관이 만기에 이 금액을 너한테 갚겠다라고 기재한 게 액면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만기에, 즉 5년 뒤에 500원짜리예요. 지금 사례에서는. 그죠? 근데 나는 5년 뒤니까 2029년 12월 말이거든요. 그럼 2029년 12월 말일에 500원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요? 지금 사요? 그죠? 2025년 1월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차를 사는 시점은 25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가치로 환산을 해야 돼, 회계는. 기간이 좀 길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배우실 거냐면 여러분들이 세무이급 합격하시면 제가 그때 테크트리 설명드렸죠. 재경관리사를 가시거나 세무 1급을 가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신다고 거기서 재밌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재밌어. 하다 보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흥미를 가지고 뭐 말하는 꼬라지가 뭔가 그죠? 제가 이렇게 비아냥대면 되게 좀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회계는 이런 현재 가치라는 개념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가치라고 돼 있죠. 그럼 현재 가치는 말 그대로 이 액면가의 500원은 해당 공공기관이 5년 뒤에 50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기재한 건데, 맞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상생활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지금 5억 줄까? 5년 뒤에 5억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언제? 지금. 물론 제가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 왜 지금? 둘 다 5억인데? 그렇죠. 가치가 다르지. 맞죠? 지금 5억은 가치가 5억. 근데 우리가 항상 기간이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5년 뒤에 5억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5억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5억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5년 뒤에 5억이에요. 5년 뒤에 5억이지만 차를 사는 시점은 지금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5년 뒤면 미래죠? 미래의 금액을 지금의 금액으로 땡기는 걸 우리가 현재 가치 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그냥 시가라고 생각해, 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공채나 국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 3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 주고 사면 돼? 3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내가 실제로 차를 살 때는 요 사례에서 500원 주고 사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든 사례는 차 1,000원에 액면가액 500원, 여기 있죠. 액면가액에 현금으로 구입한다. 무조건 액면가액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치는 300원이라면, 현재 가치가 아니라 지금의 가치예요? 그럼 300원이라면서. 그럼 300원에 팔아야 되는데, 500원에 사는 거잖아요. 3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1,000원 차 사고 500원 주고 사는 게 아닌 현실은 지금 사례로 따지면 그냥 현실에선 1,500원이 차값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 사례에서 그러면 차 1,000원에 공채 500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따로 사라고 가면 두드려 때릴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 들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왜 300원, 지금 차를 살 때 이 공채가 시장에서의 가격은 300원짜리인데 500원에 사게끔 설계가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200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주는 거죠. 시세보다 200원 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 공채를. 맞죠? 그러면 이 200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300원짜리 시세인 공채를 500원, 즉 200원을 더 주고 사야지만 이 해당 차량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의미를. 그렇죠? 300원짜리 지금 차 살 때 공채는 300원짜리지만 맞죠? 500원 주고 샀잖아요. 맞죠? 그럼 200원의 웃돈이 200원의 웃돈을 더 줘야지만 해당 차량, 이게 토지면 토지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회계 입장에서는 해당 200원은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준 거잖아요. 준 거니까 이걸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여기? 그래서 뭐라고 돼 어디였어? 여기 일단 띄우고 할게. 여기 있죠. 일단 얘부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국공채 액면 금액이 지금 500원이었잖아요. 이것과 현재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니까 시가입니다. 이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방금 사례로 따지면 200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200원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가지고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 그렇죠?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냐 보세요. 승질나서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요. 회계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위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 시험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나라 이민 가야 된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볼게요. 자, 그럼 일단 돈은 얼마 나가냐면 차값 1,000원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공채 액면가 500원 주고 샀으니까 현금은 1,500원 나갑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차 1,000원인 건 명확하잖아요. 1,000원 더하기.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300원짜리 공채를 500원 주고 산 이유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200원을 더 준 거다. 나라에 또는 이제 공공기관에.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회계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요 두 개 차이. 그렇죠? 공채 액면가액 500원과 시가 300원가의 차익이에요. 가산.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유형자산 취득할 때나 액면가액 주고 사지 따를 때는 시가 300원 주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입한 건 채권이죠, 채권. 주식이 아닙니다. 채권이야. 아니, 우린 발행한 건 공공기관이고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 입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입장. 유형자산 취득한 사람. 그럼 공채를 취득했으면 뭐예요? 채권자지 돈 빌려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연히 채권 계정 과목이 적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잠깐 했었지만 내가 만약에 회사채를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면 만기 보유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셋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로 분류하긴 해야 돼. 그죠? 그럼 시험에서는 당연히 어떤 채권으로 분류할지를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든 사례는 해당 공채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것 또는 뭐 장기 투자, 뭐 장기 보유 목적으로 분류한다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이렇게 주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선생님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산 거니까 왜 이런 개정 과목 분류합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는 시험이잖아. 그럼 개정 과목 채권을 줘야지. 주기 위해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변에 얼마 빵꾸 나요? 300원 빵꾸 나죠? 300원. 맞죠? 그럼 이 채권은 시장 가치는 300원인 거 알려줘야 돼요. 시가 정보가 중요한 정보지. 맞죠? 저 액면 가지고 샀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공채는 채권 시장에서 300원의 가치가 있고 300원의 가치가 있는 네, 공채를 산 거다. 라고 해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지금 채권입니다. 여기다 공정가치는 30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네, 처음에 여러분들 표정 안 좋은 건 저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 뭔 소리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취득 부대 비용의 회계적인 정의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저도 저절로 된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법적인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시가가 300원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500원 주고 사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200원을 추가적으로 준 건 이 차량의 소유권을 얻기 위한 회계 입장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분계가 좀 어려워. 그럼 시험에 얘를 말문제를 어떻게 장난칠까요? 말문제. 이렇게 장난쳐.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유형자산 구입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사잖아요. 사면 어떻게 장난치냐면 국공채의 액면 금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액면 가액을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액면 가액과 시가와의 차이 나는 금액 차이 200원을 더하는 거지 500원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낚여봐서 그래요. 여러분 낚이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여기 좀 보실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 못한 거, 이 화면만 보시면 돼요. 음. 여기 화면 보시면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36페이지였나? 36페이지에 1번. 36페이지 1번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4번 한 거예요. 동그라미 4번. 이거 잘못 동그라미 4번. 우리 취득원가 구성으로 틀린 거니까 자산될 수 없는 거 아까 다 몇 번으로 했냐면 그렇죠. 1번으로 했잖아요. 그럼 4번은 자산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한 거예요. 뭐냐면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거잖아요. 매입했을 때 해당 채권. 나 사는 사람 채권이니까 채권의 매입 금액이 별도의 언급 없이 원래 유형자산 액면 금액 주고 사게끔 돼 있어요. 매입 금액, 액면 금액과 이 뜻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현재 가치라고 줄 수도 있고 시가라고 줄 수도 있고 현재 가치 또는 시가와의 차에 맞잖아요. 되셔요? 네, 눈 안 볼게요. 자, 그다음에 볼게. 말은 말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끔씩 잊을만 하면 출제하는데, 최근에 좀 내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재수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거, 그럼 합격률이 내려가는 거지. 자, 어디냐면은, 교재가 교재래요. 41페이지. 유인물에 유인물. 41페이지에 36번.
자, 여러분 보시죠. 음. 자, 일단 핵심은 여기 화물차가 차량 운반구잖아요. 화물차를 구입하는 과정. 그래서 공채를 구입.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1급 이상서부터는 우리가 기본적인 계정 과목만 가지고 출제하는 분계는 거진 안 나옵니다. 회계 1급서부터는. 이런 거 위주로 되지. 이런 거다라는 건 어떤 특정 챕터에서 이 중요한 이론 있잖아요. 중요한 이론과 중요한 계정 과목 그런 것들 위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밑줄 친 게 우리 어떤 챕터냐면 아까로 따지면 유형자산, 화물차라는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공채를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게 산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핵심은 아까 했던 시가와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이 가산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더 준 거. 소유권 인정받으려고 더 준 걸로 보겠다라는 거, 회계에서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액면가는 87만 원이야. 근데 현재 가치는 78만 원밖에 안 돼. 78만 원짜리 공채를, 채권을 87만 원 주고 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액을 해당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차량 운반구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를 얼마 주고 샀는진 안 준 거고 그냥 공채만 딸랑 준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거 분계로 옮겨봐요. 취득원가가 자산이잖아요. 자산에 가산한다. 이 말이 자산에 가산한다가 뭐예요? 자산 처리하는 얘기지 뭐. 맞죠? 차변으로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중요한 게 이거죠. 액면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 요게 중요해. 이렇게 꼭 표시하시는 거예요, 습관. 그죠? 근데 실제로 현금은 87만 원 나갔어요. 이렇게. 응, 응.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채권을 분류해야 되잖아. 채권 구입한 거니까 불가피하게 샀지만. 해당 여기는 현재 가치 70만 원. 얘는 지금 이 공채의 시세는 시가 정보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시가 정보는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채권을 구입하면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자산? 매도 가능 자산. 매도 가능 증권. 자산에 섞였어요. 얘가 채권을 구입한 거니까 채권이 증가합니다. 다만 거래처는 알 수가 없음. 좀 공채인데 그게 어떤 공공기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78만 원이다. 시세 정보를 주주들한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시세는. 그리고 중요한 게 178번 거셔야 된다라는 거. 투자자산이면 중요할걸? 요? 요것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외워달라라고 했어요.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실기하시다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개예요. 근데 여기 178번 있고, 그렇죠. 123번, 이거 123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123번이 있잖아요. 그죠? 요 123번이 아니라 178번, 얘가 투자자산이에요. 얘를 거시는 거야, 얘. 지금은 외워주세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알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죠? 지금 하면 싸워. 이거, 심지어 요거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을 해버렸어. 그래서 멘탈이 조금 살짝살짝 흔들리는데, 요걸 또 제대로 설명한다?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안 나오신단 말이야. 농담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해되는 동네가 있을 거야, 분명히.